서울의 가을은 차갑고 뜨겁다. 민재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열어 확인한 메일함에서 숨을 멈췄다. 보냄 폴더에 그의 인생을 뒤흔들 실수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다. 서준 교수님께로 시작하는 메일. 과제 파일 대신 민재가 지난 3년간 가슴에 묻어둔 사랑의 편지가 첨부되어 있었다. 그의 심장은 얼어붙었고 동시에 뜨겁게 뛰었다. 민재는 서준을 처음 만난 순간부터 그의 강의실에서 그의 목소리와 손짓 하나하나에 빠져들었다. 하지만 서준은 민재의 교수였고 민재는 그저 평범한 대학생이었다. 그는 서준의 강의실 문 앞에서 망설였다. 지금이라도 메일을 삭제할 수 있을까? 하지만 이미 늦었다. 서준의 사무실 문이 열리며 민재는 그의 깊은 눈빛과 마주쳤다. 김민재. 잠깐 얘기하고 싶어. 서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 담긴 떨림은 민재의 가슴을 찔렀다. 민재는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문예창작을 전공하는 25세의 학생이었다. 그는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이었지만 글을 쓸 때는 누구보다도 열정적이었다. 그의 글은 감정이 풍부했고 특히 사랑에 관한 이야기는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감정은 드러내지 못했다. 특히 서준에 대한 마음은 그의 비밀이었다. 서준은 32세의 문학 교수였다. 그는 냉철하고 엄격한 강의 스타일로 유명했지만 학생들에게는 따뜻한 멘토로 여겨졌다. 그는 민재의 글을 특히 아꼈다. 김민재. 너는 진짜야. 내 글에는 진심이 담겨 있어. 서준은 종종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민재는 그 말이 자신을 향한 감정이 아니라 단순한 격려일 뿐이라고 믿었다. 그날 밤 민재는 카페에서 친구 하진과 마주 앉아 있었다. 하진은 민재의 유일한 비밀 공유자였다. 민재야. 진짜로 그 편지를 보냈다고. 하진의 눈이 커졌다. 실수였어. 과제랑 파일을 잘못 올린 거야. 민재는 고개를 숙였다. 그럼 지금이라도 말해. 솔직히 털어놓는 게 낫지 않아. 하진은 다급하게 말했다. 하지만 민재는 고개를 저었다. 교수님이 날 어떻게 볼까? 그냥 학생으로만 보고 싶을 거야. 그리고 만약 그가 날 거부하면 난 그걸 견딜 수 없을 거야. 민재는 서준의 강의를 들으며 3년을 보냈다.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이었다. 서준의 문학에 대한 열정, 그의 날카로운 분석, 그리고 가끔 보이는 미소가 민재를 사로잡았다. 민재는 서준의 강의실에서 시간을 멈추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감정이 금기라는 걸 알았다. 한국 사회에서, 특히 대학이라는 공간에서 학생과 교수의 관계는 엄격했다. 게다가 민재는 자신이 남자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가족에게조차 밝히지 못했다. 그날 밤 민재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서준이 메일을 읽었을지, 읽었다면 어떤 표정이었을지 상상했다. 혹시 서준이 자신을 비웃거나 더 나쁘게는 무시하지는 않을까? 민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왜 하필 그 편지를 보냈을까? 그 편지는 민재가 술에 취해 쓴 것이었다. 한 문장 한 문장이 그의 진심이었다. 교수님. 당신을 볼 때마다 내 심장은 멈추고 동시에 뛰기 시작해요. 당신의 목소리는 제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입니다. 민재는 그 문장들을 떠올리며 얼굴을 감쌌다. 다음 날, 민재는 강의실로 향했다. 서준은 여느 때처럼 강단에 서서 문학을 논했다. 하지만 민재는 그의 눈빛이 평소와 다르다고 느꼈다. 강의가 끝난 후, 서준이 민재를 불렀다. 김민재, 내 사무실로 와. 민재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그는 서준의 뒤를 따라 사무실로 들어갔다. 책상 위에는 민재가 보낸 편지가 출력된 종이가 놓여 있었다. 이거, 네가 보낸 거지? 서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민재는 말을 잃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손은 땀으로 젖었다. 교수님. 저 미안합니다. 그건 실수였어요. 서준은 한참 동안 민재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도, 비웃음도 없었다. 대신 무언가 깊은 감정이 스쳐갔다. 실수라고. 이 편지는 실수가 아니야. 내 마음이 담겨 있잖아. 민재는 숨을 쉴 수 없었다. 서준이 그의 편지를 읽었고 그 안에 담긴 진심을 알아버렸다. 그는 도망치고 싶었다. 하지만 서준의 다음 말이 그를 붙잡았다. 민재야. 나도 너를 보고 느낀 게 있어. 그 순간 민재의 세상은 멈췄다. 서준의 말은 그의 가슴을 뒤흔들었다. 하지만 그 말 뒤에는 어떤 진실이 숨겨져 있을까? 민재는 두려움과 기대 사이에서 갈등했다. 서준의 사무실은 조용했다. 창문 너머로 서울의 가을 바람이 단풍잎을 흔들고 있었다. 민재는 책상 앞에 서서 숨을 고르려 애썼다. 서준의 말은 그의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다. 나도 너를 보고 느낀 게 있어. 그 말은 너무 갑작스러웠고 민재는 그 의미를 감히 해석할 용기가 없었다. 교수님. 무슨 말씀이신지 민재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그는 서준의 눈을 피했다. 서준은 잠시 침묵했다. 그의 손은 책상 위의 편지를 만지작거렸다. 이 편지. 네가 쓴 모든 문장이 진심이야. 그렇지.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부정할 수 없었다. 그 편지는 그의 가장 깊은 감정을 담고 있었다. 하지만 서준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여전히 두려웠다.
서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민재야. 내가 너를 처음 만난 날을 기억해. 내가 쓴 첫 번째 에세이. 사랑은 자유다라는 주제였지. 그때부터 내 글이 날 끌어당겼어. 민재는 놀라서 서준을 바라보았다. 그는 서준이 자신의 글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뛰었다. 하지만 그건 단순한 칭찬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런데 서준이 말을 이었다. 내가 이 편지를 보낸 순간, 난 내가 단순한 학생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 너는 내게 특별한 존재야. 민재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서준의 말은 그의 상상을 넘어섰다. 그는 서준이 자신을 특별히 여긴다고 믿을 수 없었다. 교수님. 저는 그냥 학생일 뿐이에요. 이건 실수였어요. 서준은 고개를 저었다. 실수가 아니야. 내가 이 편지를 보낸 건 운명 같아. 그 말에 민재는 숨을 멈췄다. 운명이라는 단어가 그의 가슴을 찔렀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밀려왔다. 서준은 교수였고, 민재는 학생이었다. 그들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선이 있었다. 그날 밤, 민재는 하진과 다시 만났다. 하진은 민재의 이야기를 듣고 눈을 동그랗게 떴다. 뭐? 교수님이 너한테 그런 말을 했다고? 응, 근데 난 무서워. 이게 정말인지, 아니면 내가 착각한 건지, 민재는 커피잔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하진은 한숨을 쉬었다. 민재야. 너 진짜 너무 조심스러워. 교수님이 그런 말을 했다면? 그건 진심일 가능성이 커. 너도 알잖아. 서준 교수님은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야. 민재는 하진의 말에 동의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다. 그는 서준의 진심을 믿고 싶었지만 그들의 관계가 가져올 파장은 상상조차 하기 싫었다. 한국에서, 특히 대학이라는 보수적인 공간에서 그들의 감정이 받아들여질 리 없었다. 며칠 후, 민재는 서준의 강의실에서 다시 그를 마주했다. 서준은 평소처럼 강의를 했지만 민재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미묘한 변화가 있었다. 강의가 끝난 후, 서준은 민재에게 다가왔다. 오늘 밤, 가로수길에 새로 생긴 카페에서 얘기하고 싶어. 괜찮겠나? 민재는 망설였다. 하지만 서준의 눈빛에 담긴 진지함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저녁, 가로수길의 작은 카페에서 민재와 서준은 마주 앉았다. 테이블 위에는 커피 2잔과 민재의 편지가 놓여 있었다. 서준은 편지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 편지. 다시 읽어봤어. 네가 얼마나 진심인지 알겠더라. 민재는 얼굴이 붉어졌다. 교수님. 저는 그냥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서준은 미소 지었다. 그게 사랑이야. 민재야. 감정을 주체할 수 없는 거. 그 순간 민재는 서준의 말에 담긴 따뜻함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교수님. 이건 위험해요. 사람들이 알게 되면. 서준은 민재의 말을 끊었다. 나도 알아. 하지만 내가 이 편지를 보낸 순간 난 더 이상 그 선을 지킬 수 없었어. 민재는 서준의 손을 바라보았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민재는 그 떨림이 진심이라는 걸 알았다. 하지만 그들의 앞에는 험난한 길이 놓여 있었다. 카페의 불빛은 따뜻했지만 민재의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서준의 말은 그의 가슴을 뛰게 했지만 동시에 두려움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서준을 사랑했지만 그 사랑이 가져올 결과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교수님. 저희가 정말로 괜찮을까요? 민재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준은 잠시 침묵했다. 그의 눈빛에는 갈등이 스쳐갔다. 민재야. 나도 두려워. 하지만 너를 만난 후로 내 삶은 달라졌어. 내가 내 강의실에 들어올 때마다 난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꼈어. 민재는 서준의 말을 믿고 싶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질문이 맴돌았다. 서준은 정말로 자신을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이건 일시적인 감정일 뿐일까? 그리고 만약 이 관계가 알려진다면 그들은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할까? 며칠 동안 민재는 서준과 거리를 두었다. 그는 강의실에서도 서준의 눈을 피했고 메일에도 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서준에게로 향했다. 그는 밤마다 서준의 강의 노트를 읽으며 그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한편 서준도 혼란스러웠다. 그는 민재의 편지를 읽은 후로 자신의 감정을 숨길 수 없었다. 그는 민재를 단순한 학생으로 보지 않았다. 민재의 글, 그의 눈빛, 그의 모든 것이 서준을 사로잡았다. 하지만 그는 교수로서의 책임감과 자신의 감정 사이에서 갈등했다. 어느 날, 민재는 우연히 서준의 사무실 앞에서 그를 마주쳤다. 서준은 민재를 보자 미소 지었다. 왜 이렇게 피해? 내가 무서운가? 민재는 당황했다. 아니에요. 그냥 제가 잘못한 것 같아서요. 서준은 민재를 사무실로 초대했다. 민재야. 우리 솔직해지자. 너도 나를 좋아하지? 민재는 얼굴이 붉어졌다. 그는 부정하고 싶었지만 서준의 눈빛 앞에서 거짓을 말할 수 없었다. 네, 좋아해요. 하지만 이건 잘못된 거예요. 서준은 한숨을 쉬었다.
잘못된 게 아니야. 사랑은 잘못이 될 수 없어. 하지만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우리에게 달렸지. 민재는 서준의 말에 가슴이 아렸다. 그는 서준을 사랑했지만 그 사랑이 가져올 상처를 두려워했다. 그날 밤 민재는 하진에게 전화했다. 하진아, 나 진짜 어쩌면 좋지. 교수님이 나를 좋아한다고 했어. 하진은 놀라며 말했다. 진짜. 그럼 너도 솔직해져. 이건 기회야. 민재야. 하지만 민재는 고개를 저었다. 기회가 아니라 재앙일지도 몰라. 며칠 후 민재는 서준에게 메일을 보냈다. 교수님, 저희 잠시 거리를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감정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요. 서준은 그 메일을 읽고 한참 동안 답을 쓰지 않았다. 그는 민재의 선택을 존중하고 싶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민재에게로 향해 있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민재는 서준과의 거리를 두며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려 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서준에게로 향했다. 그는 강의실에서 서준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 서준의 목소리, 그의 미소, 그의 모든 것이 민재를 괴롭혔다. 한편 서준은 민재의 메일을 읽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는 민재를 존중하고 싶었지만 자신의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다. 그는 민재의 편지를 다시 읽으며 그의 진심을 되새겼다. 어느 날 서준은 민재를 강의실 밖에서 기다렸다. 민재야, 우리 얘기 좀 해. 민재는 망설였지만 서준의 진지한 눈빛에 결국 따라갔다. 그들은 캠퍼스 근처의 공원으로 걸어갔다. 가을 단풍이 바람에 흩날리는 그곳에서 서준은 입을 열었다. 민재야, 나도 너처럼 두려워. 하지만 너를 잃고 싶지 않아.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지만 난 너와 함께하고 싶어. 민재는 서준의 말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서준을 사랑했지만 그 사랑이 가져올 결과를 두려워했다. 교수님, 저희가 정말로 가능할까요? 사람들이 우릴 어떻게 볼까요? 서준은 민재의 손을 잡았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아. 너도 같은 마음이라면 우리 함께 이겨낼 수 있어. 그 순간 민재는 서준의 손에서 따뜻함을 느꼈다. 그는 서준의 진심을 믿고 싶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 있었다. 며칠 후 민재는 하진과 다시 만났다. 하진은 민재의 이야기를 듣고 한숨을 쉬었다. 민재야, 너 진짜 너무 고민해. 그냥 너 마음대로 살아. 사랑이 뭐가 잘못이야.
민재는 미소 지었다. 하진아, 넌 진짜 단순해. 단순한 게 나쁜 거 아니야. 네가 행복하면 그걸로 된 거야. 하진은 웃으며 말했다. 민재는 하진의 말에 용기를 얻었다. 그는 서준에게 메일을 보냈다. 교수님. 저도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서준은 그 메일을 읽고 미소 지었다. 그는 민재에게 답장을 보냈다. 민재야. 우리 함께 방법을 찾아보자. 난 너와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어. 민재와 서준은 조심스럽게 그들의 관계를 시작했다. 그들은 캠퍼스 밖에서만 만났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 가로수길의 작은 카페나 한적한 공원에서 시간을 보냈다. 그들의 대화는 문학에서 시작되어 사랑으로 이어졌다. 민재는 서준의 지적인 모습에, 서준은 민재의 순수한 감정에 점점 더 빠져들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민재의 동기인 수연이 그들의 관계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수연은 민재와 서준이 자주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이상함을 느꼈다. 민재야. 너 교수님이랑 무슨 사이야? 요즘 너무 자주 붙어 다니는 거 아니야? 민재는 당황했다. 그냥 과제 때문에 자주 만나는 거야. 하지만 수연은 믿지 않는 눈치였다. 민재야. 조심해. 교수님이랑 너무 가까이 지내면 이상한 소문 날 수도 있어. 민재는 수연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다. 그는 서준과 함께 있는 시간이 행복했지만 그 행복이 위태롭다는 걸 알았다. 그는 서준에게 이 일을 이야기했다. 서준은 침착하게 말했다. 민재야.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우린 우리 길을 가야 해. 하지만 조심해야겠지. 그들의 관계는 점점 더 조심스러워졌다. 민재는 강의실에서도 서준을 피하려 애썼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서준에게로 향했다. 그는 서준과 함께 있을 때만 진짜 자신일 수 있었다. 어느 날, 민재는 서준에게 편지를 썼다. 교수님. 당신과 함께 있는 시간은 제게 가장 소중한 순간이에요. 하지만 이 행복이 언젠가 우리를 아프게 할까봐 두려워요. 서준은 그 편지를 읽고 민재를 안았다. 민재야. 나도 두려워. 하지만 너와 함께라면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어. 민재와 서준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다. 그들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며 더 이상 숨기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여전히 세상과 싸워야 했다. 수연의 의심은 소문으로 퍼지기 시작했다. 캠퍼스 안에서 민재와 서준의 관계를 이상하게 보는 눈들이 늘어났다. 민재는 강의실에서 동기들의 수군거림을 들었고, 서준은 교수 회의에서 미묘한 시선을 느꼈다. 어느 날, 민재는 학과장의 호출을 받았다. 학과장은 민재를 심각한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김민재. 너와 서준 교수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 거지? 민재는 당황했다. 아무 일도 없어요. 그냥 과제 때문에 자주 만난 것뿐이에요. 하지만 학과장은 믿지 않았다. 조심해. 민재. 내 미래가 걸려 있어. 민재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무너졌다. 그는 서준에게 이 일을 이야기했다. 서준은 민재를 안으며 말했다. 민재야. 우리가 잘못한 건 없어. 하지만 네가 다치지 않도록 내가 더 조심할게. 그날 밤 민재는 하진에게 전화했다. 하진아. 나 진짜 무서워.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 하진은 단호하게 말했다. 민재야. 너 행복한 거지? 그럼 그걸로 충분해.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너 마음이 중요해. 민재는 하진의 말에 용기를 얻었다. 그는 서준에게 메일을 보냈다. 교수님. 저희 함께 이겨내요. 전 당신과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서준은 그 메일을 읽고 미소 지었다. 그는 민재에게 답장을 보냈다. 민재야. 나도 너와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어. 소문은 점점 더 퍼졌다. 민재와 서준은 더 이상 캠퍼스에서 자유롭게 만날 수 없었다. 그들은 가로수길의 카페나 한적한 공원에서만 만났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점점 더 강해졌다. 어느 날, 서준은 민재에게 말했다. 민재야. 내가 학교를 떠날까 생각 중이야. 민재는 놀라서 서준을 바라보았다. 왜요? 교수님. 그건 너무. 서준은 미소 지었다. 너를 지키기 위해서야. 네가 다치지 않도록. 내가 떠나는 게 나을지도 몰라. 민재는 눈물이 고였다. 그는 서준을 사랑했지만 그의 희생을 원하지 않았다. 교수님. 저 때문에 그런 선택하지 마세요. 저희 함께 이겨낼 수 있어요. 서준은 민재의 손을 잡았다. 민재야. 넌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그들의 사랑은 세상의 편견과 싸워야 했다. 하지만 민재와 서준은 서로를 믿었다. 그들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다. 시간은 흘렀고 민재는 졸업을 앞두고 있었다. 그는 서준과 함께 보낸 시간을 돌아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사랑은 많은 시련을 겪었지만 결국 그들은 서로를 지켰다. 서준은 결국 학교를 떠났다. 그는 민재를 위해 새로운 길을 선택했다. 그는 작은 출판사를 열어 민재의 글을 세상에 알리는 일을 시작했다. 민재는 서준의 도움으로 첫 번째 소설을 출간했다. 그 소설은 그들의 사랑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
소설은 큰 반향을 일으켰다. 사람들은 그들의 이야기에 감동했고 그들의 사랑을 응원했다. 민재와 서준은 더 이상 숨기지 않아도 되었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서울의 거리를 걸었다. 어느 가을날, 민재와 서준은 가로수길의 그 카페에서 다시 마주 앉았다. 민재는 서준을 바라보며 말했다. 교수님, 그 편지를 잘못 보낸 게 제 인생 최고의 실수였어요. 서준은 미소 지으며 민재의 손을 잡았다. 민재야, 그건 실수가 아니야. 그건 우리를 이어준 운명이었어.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가을 바람이 그들의 머리카락을 스쳤다. 그들의 사랑은 세상의 편견을 넘어 영원히 빛났다.